나에게는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나는 없습니다. 이석준 배우님 진짜 눈물이 막 목까지 막 뚝뚝 보는 동안 이게 너무 불만이었어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완벽한 존재다. 안녕, 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정말 펑펑펑펑 오열을 하고 왔었던 연극 킬미나우 리뷰예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과 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은 포기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슬픈데 너무 따뜻해요.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고고! 킬미나우는 사면으로 무대에 돌아왔습니다. 5인극인데요. 조이, 제이크, 로빈, 트와일라, 라우디가 나옵니다. 먼저 조이부터 소개할게요. 17살 조이는 지체장애가 있어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이런 조이를 돌보는 건 아빠 제이크예요. 제이크는 촉망받았던 작가였지만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은 꿈꾸지 않게 됐습니다. 로빈은 제이크의 친구이자 연인이에요. 서로에게 잠시나마 휴식이 되는 존재입니다. 트와일라는 제이크의 동생인데요. 사춘기가 오기도 전에 부모님과 새언니가 세상을 떠나서 오빠랑 조이랑 남겨졌어요. 늘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라우디는 조이의 친구예요. 뇌 손상이 있어서 감정 조절이 안 될 때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시끄럽기도 하고 은근히 따뜻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물 설명만 들어도 너무 슬프고 먹먹하죠. 제가 요즘 공연 보면서 조금 잘 우는 편이 됐기는 한데 이렇게까지 울고 왔었던 작품은 없었어요. 진짜 눈물이 목까지 막 뚝뚝뚝뚝 떨어지고 끝나고 왔는데 너무 울어서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울고 온 것도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소재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막 가족이 아프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슬프잖아요. 막 이렇게 불행 위에 또 불행이고 또 불행이고 이런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막 찾아서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기분 나쁘게 슬프거나 막 처절해서 미치겠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작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조금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따뜻하기도 하고 5명의 캐릭터들이 다 뚜렷하고 각자 다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한 명씩 보면 다 너무 슬픈 사람들인데 또 반면에 희망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슬픈데 좋고 슬픈데 좋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아픈 사람이 있거나 이런 내용을 되게 현실적으로 다룬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정말 많이 보였고 실제로도 그랬어요. 작품이 처음 시작할 때 조이가 욕조 안에 들어가 있고 그거를 씻기는 제이크로 시작하거든요. 그동안의 세월이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상이었겠거니 하는 게 다 관객들이 느껴지니까 첫 장면인데도 이게 훅 몰입이 되더라고요, 작품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킬미나오에. 그리고 정말로 배우분들의 연기가 진짜 이건 미쳤어요. 제가 보고 왔었던 페어는 바로 요 페어였는데요. 모든 배우분들의 연기가 물론 다 좋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제이크 역할을 하셨던 이석준 배우님 진짜 너무해요. 눈물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었어요. 제이크가 변화하는 상황이나 이런 게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제이크가 아들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 아프고 진짜 배우분들이 너무 열일하는 작품이에요.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당분간은 그 배우분들을 다른 작품에서 못 보겠는? 왠지 보면 제이크 생각이 날 것 같고 조이 생각이 날 것 같고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이크를 보면서 슬프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킬미나오는 조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듯 하지만 제이크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포스터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에게는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나는 없습니다. 정말 이 문구가 킬미나오를 압축해둔 정도예요. 제이크의 삶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킬미나우에서 스포를 전혀 드리지 않고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킬미나우는 스포를 해야지만 좀 나눌 이야기가 많은 작품이거든요. 오늘은 스포를 1차로 하고 2차로 할 거예요.
1차 스포에서는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 작품에서 어떤 걸 화두로 던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볼 거고, 2차 스포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작품 스포예요. 인물들이 어떻게 되고 결말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밑에다가 자막으로 시간을 적어 둘 테니까 그곳으로 점프하셔서 마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차 스포 들어갈게요. 킬미나우는 장애인의 성 문제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시놉시스만 보고는 전혀 이걸 예상을 못해요. 저도 공연장을 가서야 이거를 알고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제가 이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와, 나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이는 17살 남자아이예요. 그 나이 또래 아이들과 똑같이 조이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성 문제에 관해서. 신체적인 변화도 일어나고요. 직설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조이와 제이크는 이제 그 자위에 관한 부분까지 딱 맞닥뜨리게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욕을 시켜주다 보니까 이제 신체 변화 같은 것도 다 보이잖아요. 작품에서 이거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가족으로서 아버지로서 고민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제이크의 상황도 그렇고 조이의 상황도 그렇고 그게 다 그냥 너무 슬펐어요. 이게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센터 직원들이 도와주기도 하는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그 문제들이 뭐 옳고 그르다 이거를 떠나서 그냥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조이랑 제이크를 보니까 그냥 그게 너무 슬펐고 마음이 아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킬미나우에서 던지고 있는 또 두 번째는 안락사입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이 안락사 문제 관련해서 막 토론 같은 걸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제가 그런 토론을 했을 때 생각을 하고 말한다고 했었는데 킬미나우를 보니까 저는 그런 걸 정말 생각을 안 한 채로 말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막상 그런 상황을 작품 속에 들어가서 실제 생활인 것처럼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킬미나우가 좋은 작품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 이렇게 던지는 화두들이 무거워서 이 작품을 사람들이 보고 극장을 나와서까지 머리가 아플 만큼 이 작품의 무게감?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2차 스포 할 거예요. 작품 결말 뭐 어떻게 되는지 다 나올 거예요. 제이크가 아파요. 저는 진짜 작품이 이렇게 전개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냥 조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제이크가 척추 쪽에 문제가 생겨서 그 하반신을 못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뇌 손상까지 가는 정말 치명적인 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병이 드러나기 전에는 조이가 이제 자기 독립하겠다고 막 아빠한테 그랬었는데 이 병이 밝혀지고 제이크가 점점 아파지니까 조이가 집 나가겠다는 소리도 다 집어넣고 이제 라우디랑 이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한 집에 살면서 로빈 빼고 제이크가 점점 아파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진짜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조이를 씻겨주고 있었던 아버지가 이제는 본인이 누군가에게 부축을 당해야 되고 업혀서 다녀야 되고 지팡이 의지해야 되고 지팡이도 못 걸어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조이의 상황과 똑같아집니다. 그때가 너무너무 슬펐는데 조이랑 제이크가 같이 앉아있는데 둘이 똑같이 몸을 못 가눠요. 사실 저는 킬미나우를 보는 동안 이게 너무 불만이었어요. 아니 왜 제이크까지 이렇게 아프게 하나 왜 도대체 그 가족한테 뭐 이렇게 불만이 있나 작가분이 진짜 너무합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조금 느낌이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킬미나우. 왜 이게 킬미나우냐면 조이가 게임을 막 해요. 근데 거기서 킬미나우라는 게 있어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조이한테는 살려달라고 들린다고 힐미나우처럼 들린다고 하는데 작품 결말에서는 결국 이 킬미나우를 외치는 게 제이크가 됩니다. 정말 자신의 몸을 너무 못 가눌 정도가 되고 약을 먹고 정신을 잃어야지만 아픔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이크도 그렇고 조이도 그렇고 이거는 인간다운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이가 직접 자신의 아버지를 힐미나우 하게 해줘요. 그래서 작품의 마지막은 첫 장면에서는 조이가 들어가 있었던 그 욕조에 제이크가 들어가고 제이크는 삶을 마무리하는 걸로 작품이 끝나요.
가족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제이크가 작가였다고 했잖아요.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조이가 어렸을 때 쓴 책이에요. 근데 그 구절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완벽한 존재다. 이 말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킬미나우가 너무 슬프지만 따뜻해졌기도 하고요. 여러분 솔직히 킬미나우는 보기에 따라서 너무 슬픈 내용을 다 넣어놓은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꼭 한 번은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걸 생각하게 해준 작품입니다. 그리고 정말 열연을 펼치는 배우분들, 그리고 좋은 작품. 저는 정말 제가 그렇게 펑펑 울고 나서 머리 아팠던 그 시간들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두 번은 못 볼 것 같아요. 이래놓고 또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지금 이 심정으로는 그 슬픈 상황을 다시는 못 보겠어요. 아 맞아. 그리고 여러분 킬미나우는 좀 잘 우는 편이시라면 가실 때 손수건이랑 티슈는 꼭 들고 가시기를 꼭 들고 가세요. 오늘은 마무리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작품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고 그러면 안녕!